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강북 횡단선 사업이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에서 탈락했다는 소식 전해드렸죠. 정부가 경제성이 낮아 재정 투입이 어렵다고 판단한 건데요. 예비 타당성 조사가 진행 중인 목동선과 난곡선도 같은 이유로 좌초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경전철 사업 지연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손성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목동선은 신월동에서 당산까지 가는 경전철입니다. 신월동에서 출발해 서부트럭터미널과 양천구청, 오목교역 등을 지납니다. 지하철 불모지 양천구 신월동 주민들의 20년 수건 사업입니다. 민간 투자 사업으로 추진하려다 실패하고 2019년 서울시가 재정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사업 추진에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하지만 2021년부터 시작된 정부의 예비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지 않아 사업 계획이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최근 같은 시기에 예타 조사 대상에 오른 강북 횡단선이 예타 조사에서 탈락하면서 사업 추진에 대한 비관적인 전망이 커지는 상황입니다. 시정질문에 나선 의원들은 경전철인 목동선과 난곡선은 서울 도심의 교통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노선이라며 예타 통과 방안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말 강북 횡단선처럼 탈락으로 결정 나면은 이걸 또 다시 한다는 건 사실상 너무 힘든 걸 알기 때문에 결론이 나기 전에 어떻게든 조금 더 통과 확률을 조금이라도 높일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찾고. 답변에 나선 오세훈 서울시장은 경전철의 경우 경제성 평가 비중이 높은 현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상으론 예타 통과가 어려운 게 사실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예타 통과를 위해 정책성 평가에 지역 균형 발전을 추가하는 방안을 연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제도적으로 좀 보완이 필요한 부분이 지나치게 경제성 분석에 많은 비중이 두어지기 때문에 경제성도 중요하지만 정책적인 필요도 있다. 예를 들어서 강남북 균형 발전, 특히 강남 지역과 비강남 지역의 균형 발전에 대해서 충분히 수치화해서 계량화된 결과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지금 연구되고 있습니다. 의원들은 회의적인 반응입니다. 현재 조사가 진행 중인 사업에 적용하는 건 어렵지 않겠냐며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정부를 설득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거는 이제 차후 문제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로 보고 지금 난곡선, 목동선 남은 예비 타당성 조사 통과에 대해서는 우리 오세훈 시장님의 공약이기도 하고 또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이기도 하니까 무조건 좀 통과시켜야 된다는 생각으로. 정부가 재정 투입이 타당한지를 따지는 예비 타당성 조사 단계에 있는 목동선과 난곡선. 1, 2차 점검회의는 거쳤고 종합평가와 최종 사업 추진 여부가 판가름나는 재정사업평가위원회 심의가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조만간 결론이 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사업 추진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손성혜입니다. 은평구 대조 1구역 재개발 공사가 반년 만에 다시 시작됐습니다. 시공사인 현대건설은 대조 1구역 조합이 지난 11일 임시총회를 열고 조합장 등 집행부를 선출한 데 따른 조치로 12일 오전부터 대조 1구역 공사를 재개했는데요. 대조 1구역 재개발은 은평구 대조동 88번지 일대를 총 28개 동 2,541가구로 조성하는 사업으로 지난 2022년 착공했습니다. 약 1,800억 원에 달하는 공사비 미지급 문제로 올해 1월 1일부터 공사가 멈춘 바 있습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새 집행부 선출로 공사비 협상과 마감재 결정, 조합원 및 일반 분양 등 사업 추진 협의 등이 원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시가 북한 오물풍선으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보상을 시행합니다. 서울시는 차량이나 주택 파손 내용을 확인한 뒤 원상 복구 또는 치료 비용 등을 지원하기로 했는데요. 피해 주민은 서울시 민방위 담당관으로 신고한 뒤 현장 사진과 피해 비용 지출 영수증을 제출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서울시에 접수된 오물풍선 관련 신고는 105건이며 이 가운데 유리 파손 등 6건의 피해 사례가 접수됐습니다. 전북 부안에서 발생한 규모 4.8 지진 여파가 경기도에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12일 경기도 소방재난본부와 경기 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 26분 지진 발생 이후 소방과 경찰에는 수십 건의 신고가 들어왔습니다. 오전 10시까지 경기 소방에는 20여 건, 경기 남부청에는 6건의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신고는 대부분 흔들림이 있다는 내용인 것으로 파악됐으며 흔들림으로 인한 인명피해나 재산피해 등은 없었습니다. 일기 신도시 정비 선도지구 선정을 위해 정부와 해당 지자체들이 오는 25일께 구체적인 공모 지침을 내놓을 계획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일단 주민 동의율 확보에 나서며 선정 경쟁에 나서고 있는데요. 사업성이 나오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가 큰 걱정입니다. 감당 한계를 넘어서고 있는 추정 분담금 때문에 시작부터 실패를 우려하는 모습입니다. 이관성 기자의 보도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해온 주민들은 오는 25일 발표 예정인 지자체별 선도지구 공모 지침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습니다. 정부가 가이드라인을 제시했지만 구체적인 세부 지침은 지역민 의견을 청취하고 있는 지자체가 수립하기 때문입니다. 일기 신도시 주민들이 가장 걱정하는 것은 사업성을 확보하기 힘든 용적률과 공공기여 구조입니다. 부천시는 용적률을 기존 220%에서 345% 이내로 늘려 정비할 경우 증가 용적률의 10%에서 4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량을 산정할 계획입니다. 또 345% 이상 450%까지 용적률을 늘릴 경우 증가 용적률의 40%에서 70% 범위 안에서 공공기여량을 부담하게 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어 용적률 220%인 아파트 단지를 345% 용적률로 재건축하고 부천시가 공공기여량을 40%로 산정한다면 늘어난 용적률 125% 중에 40%를 공공기여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부천의 한 통합재건축추진준비위원장은 현재로선 사업성이 없는 구조라며 이대로 가면 좌초할 것이 우려된다고 말했습니다. 또 공사비가 800만 원에서 1000만 원까지 예상된다며 주민 분담금이 5억 원에 이르거나 또 넘게 된다면 감당 한계를 넘어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1, 2억 정도라면 보통의 조합원들이 감당해 나갈 수 있겠지만 그 금액이 넘게 되면 아무리 패스트트랙을 통해서 빨리 간다 할지라도 상당히 사업이 중간중간 끊길 수 있는 문제점들이 많이 발생해서 예상했던 것보다 추진이 좀 더디거나 지난 3년간 건설 공사비는 26%가량 상승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와 건설 비용 증가 상황에서 가구당 1, 2억 원 수준의 추정 분담금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예를 들어 일반 분양물을 늘리거나 분양 가격을 높이거나 인센티브 부여에 따른 공공기여를 낮추는 정도가 최대한의 방법입니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이런 방법들이 단기에 쉽게 완화될 가능성은 그리 높지 않아 보입니다. 통합 재건축을 준비하고 있는 아파트 단지들은 주민 동의 과정에서 자체 분석한 사업성을 알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추정 분담금 걱정과 혼란 때문에 일부 단지는 예상 분담금 숫자를 빼고 설명회를 진행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이관서입니다. 인천시가 행정업무 효율성과 수요자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공공기관의 균형 재배치를 추진합니다. 시는 기존 신규 공공시설 재배치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는데요. 공공시설 재배치는 추진 시기에 따라 올해부터 2028년까지 단기와 2029년부터 2033년까지 중기, 2034년 이후인 장기로 나누어 진행합니다. 핵심 사업은 루원 복합청사와 사회복지회관, 통합보훈회관 등입니다. 내년에 준공 예정인 루원 복합청사에는 도시공사와 시설공단, 환경공단 등이 입주합니다. 기존 도시공사 자리에는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종합건설본부를 입주시켜 지역 공동화 현상을 예방하기로 했습니다. 사회복지회관은 미추홀구 하객동 신축 건물로 이전하며 기존 자리에는 여성긴급전화 1366과 디지털 성범죄 예방대응센터, 성폭력 피해 상담소 등이 들어섭니다. 인천보훈회관은 인근에 신축되는 통합보훈회관으로 옮겨집니다. 음주운전 사고를 내 무리를 빚은 경기도의회 국민의힘 소속 A 의원에 대해 출석 정지 30일과 공식 사과 징계가 내려질 전망입니다. 경기도의회 윤리특별위원회는 지난 11일 제11대 경기도의회 첫 회의를 열고
A 의원에 대한 출석 정지 30일 사과 징계 처분을 의결했는데요. A 의원은 용인시 처인구에서 술을 마신 채 자신의 승용차를 몰고 운전하다 가로수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습니다. 당시 A 의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치에 해당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A 의원에 대한 징계는 오는 27일 경기도의회 제375회 정례회 제4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을 거쳐 확정될 예정입니다. 제11대 경기도의회 전반기 의장단과 상임위원장단이 후반기 의회 시작에 맞춰 임기를 종료한다는 데 합의했습니다. 염종현 경기도의회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 상임위원장단, 여야 교섭단체 대표위원 등은 지난 10일 회의에서 오는 8월 8일까지인 임기를 후반기 첫 회기가 열리는 때로 변경하기로 했는데요. 이 같은 결정에 의회운영위원회는 회의를 열고 경기도의회 회의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과 경기도의회 위원회 구성운영 조례 일부 개정 조례안을 의결했습니다. 도의회는 의장단 임기에 맞춰 오는 8월 8일에서 20일 진행 예정이던 제376회 임시회 일정을 7월 17일에서 26일로 바꿔 원구성을 포함한 의사 일정을 추진합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이 여름철 성수기를 앞두고 특별단속을 벌인 결과 불법 숙박업소 13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특별단속은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을 이용해 아파트, 단독주택 등의 주거시설에서 무신고 숙박 영업행위를 하는 업소를 적발하기 위해 기획됐는데요. 이번에 적발된 한 업소는 주택 건물에 침대를 비롯한 가구 등을 비치해 2개의 숙박 객실을 꾸미고 온라인 공유 숙박 플랫폼 예약자에게 문자로 주소와 입퇴실 방법 등을 알려주는 형태로 불법 숙박업을 운영해왔습니다. 또 다른 업소는 세계동 건물에 9개의 객실과 외부 수영장 등을 설치하고 무신고로 운영하면서 홈페이지에는 펜션으로 게시해 홍보하는 등 약 2년에 걸쳐 불법 숙박업을 운영하다가 적발됐습니다. 공중위생관리법에 따르면 숙박업 영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관할 행정기관에 신고해야 하고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경우 형사처벌 대상으로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인천시 특별사법경찰은 불법 숙박 영업 근절을 위해 앞으로도 주기적으로 단속을 시행할 방침입니다. 오피스텔과 원룸 등에서 불법으로 미용 서비스를 제공한 업소 10여 곳이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에 적발됐습니다. 서울시는 민생사법경찰단이 대학가와 상가 밀집 지역, 주택가 등에서 불법 미용 의심업소 58곳을 수사한 결과 속눈썹 파마와 연장 등 위반업소 총 16곳을 적발했다고 밝혔는데요. 시는 적발업소의 대다수인 14곳은 무신고 미용업을 하고 있었고 다른 2곳은 각각 신고 없이 메이크업과 피부 미용업을 하고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용업은 건축법상 근린생활시설인 상가 등에서만 영업할 수 있게 돼 있어 주거용 오피스텔이나 원룸, 주택에서 영업하는 경우는 불법입니다. 신고 없이 불법으로 속눈썹 펌 연장과 메이크업, 피부 미용 등 서비스를 제공하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서울시가 소규모 재건축 사업 추진단지를 대상으로 무료 사업성 분석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소규모 재건축 사업은 정비 기반 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작은 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는 사업인데요. 시는 다음 달까지 대상지 15곳을 선정하고 현황조사와 주민 면담 등을 거쳐 건축계획과 추정 분담금, 사업 전후 자산가치 등을 산출해 제공할 예정입니다. 경기도가 오는 7월 1일부터 초등시설형 언제나 돌봄 서비스를 운영합니다. 서비스는 김포와 동두천 등 14개 시군에서 시범 운영되는데요. 아동 돌봄 시설에서 평일 야간과 휴일에도 아동 돌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6세부터 12세 이하 아동이면 돌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